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모든 기업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빚을 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주식을 파는 게 나을까? 이게 참 놀랍게도 말이죠. 그 답의 열쇠가 바로 세금에 숨어 있다는 사실. 자, 오늘은 이 세금이란 녀석이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CEO라면 수천억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시겠어요? 은행 가서 빌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 얼핏 보면 뭐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선택 하나가요, 회사 가치를 그냥 통째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일단은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아주 완벽한 이론의 세계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 개인소득세 같은 현실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 바로 자본 구조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가진 돈이 대체 어디서 왔냐? 그 출처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지도를 처음으로 그려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경제학계의 두 거장, 모딜리아니와 밀러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세금도 없고 뭐 거래 비용 같은 방해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업이 빚으로 돈을 구하든 주식으로 돈을 구하든 회사 가치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야, 정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왜냐면 돈을 어떻게 구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교수님, 잠깐만요. 그 완벽한 세상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조건들.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뭐 파산 위험 같은 것도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과학 이론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완벽한 세상의 가정에다가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망치를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깨부술 가정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 아까 그 단순했던 방정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 법인세라는 게 이 판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법인세가 딱 등장하는 순간 이제 빚과 주식은 더 이상 공평한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나거든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감세 효과, 영어로는 텍스 실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기업이 빚을 내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이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큼 이익이 줄어든 걸로 다 주니까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말 그대로 빚이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효과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두 회사 다 똑같이 1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왼쪽 회사,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는 세금으로 40억 원을 냈죠. 하지만 오른쪽 회사를 보세요. 빚의 이자 50억 원을 비용으로 싹 인정받으니까 세금을 20억 원만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주주와 채권자, 즉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총 금액은 빚을 쓴 회사가 무려 20억 원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 20억 원의 차이, 이게 바로 감세 효과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인세가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빚을 쓰는 것이 기업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정리가 수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제 기업의 가치는요, 부채가 없을 때의 가치에 가가 부채 때문에 아낀 세금에 현재 가치를 더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하, 그럼 정답은 간단하네? 모든 기업은 그냥 빚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구나. 맞나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우리는 아직 이 게임에 참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선수,
바로 투자자들이 내는 개인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시선을 기업에서 투자자 개인에게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채권에서는 이자 소득을 얻고 주식에서는 배당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얻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소득에 붙는 개인 소득세액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이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감세 효과로 애써 아낀 세금을 투자자가 개인 소득세로 다시 토해내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채의 매력이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실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현실의 기업들은 정말로 이 세금 때문에 부채를 더 많이 쓰고 있을까요? 이 그레이엄 교수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미국 기업 가치에서 법인세 감세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무려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억 원짜리 회사가 있다면 그 가치 중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가 순전히 세금 전략 효과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와, 이 정도면 이 이론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한 수 위죠. 더 복잡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세금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실제 기업의 살림을 책임지는 CFO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CFO들의 머릿속은 말이죠. 마치 저울과 같아요. 저울 한쪽에는 감세 효과라는 달콤한 이익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빚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파산 위험이나 재무 유연성 상실 같은 비용이 놓여 있는 거죠. 결국 기업의 자본 구조를 결정한다는 건 바로 이 저울의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끝없는 게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금 복잡한 여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우리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출발했죠. 거기에 법인세 그리고 개인소득세라는 현실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기업의 자본구조 선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지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했던 이론이 이 거친 현실의 제약과 딱 만나면서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본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미래에 정부가 법인세율을 확 바꾸거나 이자 소득과 주식 소득에 매기는 세율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면 과연 비즈니스의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경제 전체에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제 설명의 진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